네, 연 이틀 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잘 가는 종목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죠. 최강 승부사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종택 위원님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고요. 또 세제 개편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연 이틀 흔들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포인트와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위원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지난 세제 개편안 우려로 인해서 지수가 좀 많이 밀렸던 이전 부분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좀 낙폭을 줄이면서 양 증시가 좀 밑골이 달리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 속에서 디커플링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세제 개편안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이번 주 21일 차관회의에서 1차적으로 좀 논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3일 국회로 제출되는 일정입니다. 니케이 지수와 상해 종합지수가 신고가를 계속 갔는데 국내 증시가 좀 디커플링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 시장 참여자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나와서 국내 증시도 아시아 증시들과 함께 기맞추기 하면서 신고가 나오는 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1일 기준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뜨고 지는 테마도 알아봐야겠죠.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 들었듯이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 특히 콘텐츠, 게임 쪽 강합니다.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콘텐츠와 엔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 뉴스가 나왔던 중국 방송 총국에서 콘텐츠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좀 엄격했던 기준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부분들과 함께 한국 그리고 일본 드라마에 대해서 리메이크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해외 드라마를 수입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받으면서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에이펙이죠.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걸 좀 기점으로 무드가 좀 개선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관광, 드라마, 엔터, 미디어,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자. 주가적인 위치도 좀 부담은 없고요. 그러면서도 음봉 테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제 원전과 방산이 각각 좀 이슈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 조정은 나오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소멸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좀 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이 두 개 섹터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원전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으로 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단기적인 지금 노이즈에서 조정 나오는 구간 속에서 우리가 좀 매수로 계속적으로 좀 활용하자는 측면 이야기 드리겠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결국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군비 비축이라는 측면에서는 2차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은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음봉 테마긴 하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언급 주셨고요. 오늘은 이 콘텐츠 특히 엔터 쪽에 집중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엔터사 중에 어떤 쪽이 가장 좋을지 잠시 뒤 공개합니다. 자, 7월 18일에 저희 내 수익을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장중에 10% 이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목표 주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자리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고요. 사실 모멘텀에는 어제 발생을 했었죠. 빌 게이츠가 이제 3년 만에 한국을 찾는데요. 주요 논의될 아젠다가 이제 빈공국의 백신 공급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동사가 좀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콜레라 백신을 글로벌적으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유니세프와 좀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도 보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지금 하단선은 매우 중요한 강력한 하단 지지선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런 어떤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는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대규모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요. 이 선을 13,500원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돌파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제의 고점이 14,500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시드렸던 16,000원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자. 모멘텀도 발생하고 있고요.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력적인 매수 자리라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바이오 로젝스 지금 접근 가능하다라고 AS 도와주셨고요. 오늘장 필승매매 공략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엔터 섹터 안에서 오늘의 선정된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은 큐브 엔터고요. 사실 상대적으로 뭐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라든지 엔터주들이 강력한 좀 시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사실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중국이거든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했을 때 강도 높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큐브 엔터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텐센트 미디어 엔터테인 그룹에서 선정한 한국 최고 그룹으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멤버죠. 우기라는 멤버의 웨이버 팔로워 수가 1071만 명. 그만큼 중국향으로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월드 투어 기준으로 한 35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는 60만 명까지도 모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뭐 플레이브라든지 또 K-팝 데모헌터스, 이제 버추어 아이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동사도 진행합니다. 중국 음원 스트리밍 회사랑 플랫폼 회사랑 같이 하고 있고요. 국내 미디어사도 조인이 되어서 조인트 벤처로 설립해서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원 아티스트, 그러니까 큐브 엔터의 아이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성이라고 시장에서 봤던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줄 거라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도 자사주 매입 또 소화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줄 것 같아요. 큐브 엔터를 좀 보자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이러한 어떤 고점들을 연결한 저항선들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 뜻은 지금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아이들의 월드 투어 또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25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 수준에서 20% 이상의 업사이드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중국 시장 모멘텀 가지고 있는 큐브 엔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